오케이. 예, 오늘은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 관련된 걸 할 텐데요. 여기 보면 그 CDF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PDF라는 게 있고요. 여기 PMF, PDF 이렇게 있는데 조인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요 CDF하고 PMF, PDF 요 네 문제를 오늘 핸들링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PMF, PDF, CDF 요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CDF, PMF, PDF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면 이 조인트 개념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DF에 두 문제가 나와 있고요. PMF, PDF에 두 문제, 조인트에 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CDF가 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PMF, PDF 이게 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조인트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있고요. 오메가에 샘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샘플이 발현될 확률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진흙을 묻혀준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 A를 보면 probability A는 A의 A에 묻어있는 진흙의 질량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 진흙은 토탈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가 있고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그젬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좀 이따. 그러면 여기 그 오메가상에 진흙들이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요. 그건 probability measure라고 그랬습니다. 이 x가 펑션이기 때문에 오메가 있는 샘플들이 리얼 라인으로 갈 텐데요. 그때 그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진흙들을 리얼 라인상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리얼 라인상에 진흙들이 1g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x의 분포라고 그럽니다. x의 분포. 진흙의 분포를 x의 분포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distribution of x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가 5덩어리가 있는데 각각 equally likely해서 다 0.2씩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가 0, 1, 2라고 그러면 지금 2에 2덩어리가 있고요. 그러면 그게 얘기하는 게 x가 2일 확률이 0.4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가 1일 확률은 0.2고요. x가 0일 확률은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덩어리가 몇 개 있느냐, 그거를 진흙의 무게를 재서 보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이그젬플을 좀 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페어 코인을 3번 던져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8가지 샘플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HHH부터 TTT까지 이렇게 8개의 샘플이 있고요. 그러면 페어 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8개의 샘플이 다 equally likely 하니까 각각 8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쪽이 얘기를 하는 게 오메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HHH부터 TTT까지 8개의 샘플이 있고 페어 코인이기 때문에 각각 equally likely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는 8분의 1짜리가 되겠습니다. 진흙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 두 번 코인 플립에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걸 X라고 그랬어요. 그럼 써보자 뭐.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거 각각이 equally likely, fair coin이기 때문에 이게 다 equally likely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걸 페어 코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 X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앞에 2번의 코인 플립에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2가 될 거고요. 요것도 2가 될 거고 요거는 1로 갈 거고요. 요것도 1로 요것도 1로 요것도 1로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XA에서 지금 여기 2개 덩어리가 가고요. 여기는 4개 덩어리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2개 덩어리가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2 over 8의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4 over 8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는 2 over 8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진흙의 분포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있는 진흙의 덩어리는 x의 분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x의 분포를 보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확률은 2 over 8, x가 1일 확률은 4 over 8, x가 2일 확률은 2 over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의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매스를 리얼라인상으로 옮겼더니 0에는 2개, 1에는 4개, 2에는 2개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y는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다고 그러죠. 전부 다. 그러면 이번에는 0, 1, 2, 3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0에는 하나, 1에는 3개, 2에는 3개, 3에는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라인 원래 오메가 있던 매스들이 x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리얼라인상으로 진흙들이 이렇게 옮겨지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x의 분포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몇 군데에만 매스가 몰쳐 있으면은 그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했는데 매스가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표현이 되면 이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하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하고 차이점은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몇 군데에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몇 군데 이렇게 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i에 있는 게 거기에 있는 매스를 probability xi라고 표시를 하면 probability xi는 0하고 1 사이 숫자고요. 이걸 다 더하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특정한 셋에 있는 값들을 가질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그러죠. 그러면 xi들을 찾아요. a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다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요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요걸 fx라고 부를 텐데요. 그러면 fx는 f는 0보다 크고요. x가 어떤 레인지에 있을 여기 어떤 레인지라고 그러면 여기에 요 적분값으로 주어집니다. 면적은. 그래서 여기 있는 sum은 여기서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여기 PMF가 있는데 이 PMF는 여기서는 PDF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걸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 f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density function 값 자체가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인테그랄 요게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저가 그 강의 노트 뒷부분에 있을 텐데 됐지? 여기 8번 강의 노트 8번에 보면 discrete versus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discrete random variable 같은 경우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의 특정한 값만 갖는 경우예요. 그리고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은 몇 개의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PMF가 주어지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렇게 density 펑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PMF 같은 경우는 0하고 1 사이로 이 값이 주어지지만 이거는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0하고 1 사이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률은 적분을 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이 무한대로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PMF가 주어졌다 그러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 하는 확률은 이렇게 PMF로 주어지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제로고요. 이렇게 인터벌로 주어지고 이 인터벌이 주어졌을 때 확률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진흙의 양이 1이다 그러면 그건 토탈 썸 PMF 같은 경우에는 썸을 해서 1이 되는 거고요. PDF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썸이 요 적분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측도론을 배우셨으면 썸하고 인테그랄은 동일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를 배우셨을 것 같아요. 측도론을 배우시지 않으셨으면 아직 그냥 이런 릴레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expectation 같은 거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expectation 아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PMF, PDF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죠. 중요한 PMF하고 PDF를 몇 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동전 관련된 건데요. 네 개의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르누이고요. 요거는 바이노미알, 요건 지오메트릭, 요건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설명드리죠. 먼저 베르누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x가 베르누이 p다 그러면
요거는 요 P는 P코인을 의미합니다. P코인이라 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테일, 동전을 코인 플립을 하면 헤드 혹은 테일이 나올 텐데 헤드가 나올 확률이 P고요. 테일이 나올 확률이 1 빼기 P입니다. 1 빼기 P는 보통 Q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 X가 베르누이 P라고 하면 P코인을 한 번 던집니다. 그래서 X는 그때 넘버 오브 헤드예요. 헤드가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 헤드는 1 아니면 0이겠죠. 1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헤드가 나왔다는 거고요. 0이라는 건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테일이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probability는 이게 P고요. 이게 1 빼기 P가 되겠습니다.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에 매스가 Q가 있고요. 여기에 매스가 P가 있게 되겠습니다. 분포가 그게 바이노미얼 베르누이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이 P코인을 N번 던져요. 그래서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이게 P코인이고요. P코인을 독립적으로 N번 플립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X는 넘버 오브 헤드. 그래서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X입니다. 그러면 X는 0, 1, 2 해서 N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K라고 그러면 여기서 X가 probability X가 K라고 그러면 N번 던졌는데 K번 헤드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럴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0, 1, 2 해서 N까지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매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K번째 K에 묻어 있는 매스가 요만큼 되겠어요. 이게 PMF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X가 GOP다 그러면 요거는 P코인을 처음으로 헤드가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코인 플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일 하다가 헤드가 나오면 여기서 스톱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몇 번 동전을 던졌느냐 그걸 카운팅을 하는 거고 그러면 5일 때 헤드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X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는 1, 2, 3, 4, K 이렇게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probability X가 K일 확률은 X가 K라는 거는 테일이 K-1번 나오고 그 다음에 K번째 헤드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Q의 K-1승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1, 2, 3 이렇게 K 이렇게 가능한데 매스가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러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러면 R개의 헤드를 얻기까지 코인 플립을 합니다.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헤드가 되겠습니다. 넘버 오브 코인 플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러면 3개의 헤드를 얻을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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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테일, 헤드, 헤드 그러면 1, 2, 3, 4, 5, 6, 7 이 경우에 X는 7이 되겠습니다. 여기 first head, second head, third head를 얻을 때까지 7번의 코인 플리핑이 있었어요. 예,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요만큼은 그러니까 처음 헤드를 얻을 때까지 그 코인 플리핑 개수를 카운팅한 걸 X1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세컨 코인 플립, 세컨 헤드가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립을 X2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X3라고 그러면 요 X1, X2, X3는 IID입니다. 그러니까 IID라는 거는 독립이고요. 예, 처음 이 I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X1하고 X2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포가 같아요. ID는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는 얘기고요. 분포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는 이 분포는 geometric 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1, X2, X3가 GOP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PMF를 보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랬을 때 X가 K라는 얘기는 K번째 슬롯에서 헤드가 나왔다는 거고 요게 R번째 헤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R-1개의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K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하면 나머지는 테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여기 헤드가 나와야 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R-1개의 헤드와 요만큼의 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K-1개에서 R-1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헤드가 R-1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테일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부터 가능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매스들이 분포가 되게 되겠고 이 매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MF고요. PDF는 뭐 유니폼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부터 5까지의 유니폼이다. 그러니까 X가 유니폼
1부터 5까지다. 그러면 density 펑션이 여기서 유니폼하게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적분을 했을 때 1이 돼야 되거든요. sum of x가 1이라는 건 PDF, 이게 PMF고요. PDF에서는 이게 적분 형태로 생각을 하면 이게 1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fx는 4분의 1 혹은 제로예요. x가 2하고 5 사이면 x가 2하고 5 사이면 4분의 1로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퀄리티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있겠습니다. 정규분포.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density 펑션이. 요건 적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PMF 개념하고 PDF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PMF나 PDF나 기본적으로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기술을 해주는 거고요. PMF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PDF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X의 분포를 티피컬하게 PMF나 PDF를 이용을 해서 기술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CDF를 이용을 해서 기술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MF, PDF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CDF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동일합니다. 단지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CDF가 편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PMF나 PDF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F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CDF는 X가 주어지면 probability X가 여기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함수예요. 보통 CDF는 F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fx는 probability x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x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변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x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단순한 경우에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 2 여기에 매스가 여기에 0.2, 뭐 여기는 0.5, 여기에 0.3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 얘기는 probability x가 0일 확률이 0.2고요. probability x가 1일 확률이 0.5, probability x가 2일 확률이 0.3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 경우에 CDF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건 PMF고요. CDF를 그려보겠어요. 그러면 CDF라는 거는 x가 주어지면 fx를 주는 함수인데요. 이게 probability x less than equal x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매스가 얼마나 있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로예요, 이 경우에. 네, 요 경우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매스가 얼마 있냐 계산하면 0.2예요.
여기 0.2만큼의 점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매스가 얼마 있냐 계산을 해보면 0.7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스가 얼마 있느냐 요 밑으로 계산하면 1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피셜리는 여기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점프들이 있는데 이 점프 사이즈는 여기에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점프 사이즈가 0.5고요. 여기는 점프 사이즈가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F를 그림을 그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0으로 갑니다. 이게 0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1로 가요. 그 다음에 증가함, 그래서 CDF를 보면 여기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고 플랫한 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점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증가함수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 right continuous 하고요. left는 continuous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left limit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right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left는 continuous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limit은 존재하고요. 그럴 경우에 여기 점프들이 생기는데 이 점프 사이즈는 거기에 PMF가 있다는 겁니다. 매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PMF가 주어질 수도 있고 PDF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CDF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CDF에서는 이렇게 생기면 점프 사이즈가 PMF 거기에 매스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매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CDF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여기가 요 매스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CDF가 점프가 없다고 그러면 fx가 점프가 없다고 그러면 density 펑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CDF를 미분을 하면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PMF 혹은 PDF가 있으면 여기서 누적해서 썸을 하거나 누적해서 인테그럴을 하면 그게 CDF가 됩니다. 반대로 CDF에서 점프를 보거나 점프 사이즈를 보거나 점프 사이즈가 있으면 점프 사이즈를 보거나 미분을 하면 PMF 혹은 PDF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꽤 있어요. 아까 4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요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PMF가 주어지거나 혹은 PDF가 주어졌을 때는 적분이나 썸을 하면 CDF가 구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미분을 하거나 빼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PMF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PMF부터 보죠. PMF하고 PDF 관계. 2011년하고 2013년에 나왔네요.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봅시다. 평균까지 나왔네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문제가 A자승 더하기 B자승을 구하라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A, B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전체 적분을 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0 밑에서는 0이고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A로 주어져 있고요. A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데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는 B의 2의 1 빼기 X. 그러면 일단 요게 요 면적이 1이 돼야 됩니다. F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는 요게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이퀘이션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fx를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적분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은 여기는 a일 거고 여기 적분은 해야죠.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가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퀘이션 하나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 모집단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샘플을 2개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x1, x2, x2를 뽑아서 그것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의 평균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expectation의 성질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평균 여기서 샘플링을 두 개를 했어요. x1, x2. 그래서 x1, x2의 에버리지를 x바라고 그랬고요. 그거에 expectation을 계산을 했더니 3 over 2라는 거고요. 그거는 요거의 성질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x의 기대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PMF가 주어졌을 때 평균은 이렇게 되고요. PDF가 주어졌을 때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가 두 개인 표본에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 2분의 3이라는 거는 요게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평균의 성질을 좀 보면 샘플을 두 개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했는데 그거의 평균이 1.5라고 그러는 얘기는 x의 평균이 그러니까 x바의 평균은 2의 x랑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설명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PMF일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PDF일 때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컨디션은 요적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x 곱하기 fx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fx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0부터 1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고요. 0부터 1 사이에서는 fx는 a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fx는 x 곱하기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레인지에서는 이게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density 펑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수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하면 a하고 b의 관계가 수식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a와 b에 관한 수식 두 개를 풀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그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density 펑션이 주어진 거고요. 근데 그 density 펑션에 unknown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a하고 b. 그래서 a하고 b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인포메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density 펑션이라는 얘기 때문에 토탈 매스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가 두 개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 1.5라는 얘기는 평균이 1.5라는 거예요. expectation이.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두 개가 나왔고 이 수식으로부터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게 나오고 이 수식으로부터는 제가 특별히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요게 a 더하기 b 비슷한 것이 1.5라는 그 두 수식으로부터 a, b를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로부터 이제 요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 용어, 아주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고요. 그 뭐 함정이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요건 2013년도 문제인데요. 동전 3개를 던지고요. 그래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번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성공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8분의 1이 나왔고 8분의 7이 나오는 게 그런 연유고요. 그래서 요걸 5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를 X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분포인가요?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을 할 때 성공 혹은 failure가 나올 텐데,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 앞면이 다 3개가 다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은 8분의 1이고 성공하지 않을 확률, fail할 확률은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5번 성공할 때까지 실행을 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X의 분포가 뭔가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중에 분포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분포인가요? 여기서 X가 어떤 분포인가요? 예,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입니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데 여기서 R은 얼마가 되나요? 예,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데 R은 얼마고 P는 얼마인가요? 예, R은 5가 되겠고요. P는 얼마인가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이 X는 최소한 5가 X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은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가 5, 6, 7, 8, 9 그런 식으로 값을 갖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true가 되겠고요. 니은도 true입니다. 사실은 k가 5부터 무한대까지가 1이거든요. 그런데 1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true고 니은도 tru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디귿을 보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 x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이 5고요. p가 1/8이에요. 그러니까 x가 13일 확률은 여기 해서 13일 때 헤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때 헤드가 나오고 그 다음 요 12번의 트라이얼 중에서 4번 헤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일은 8번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12번 중에서 헤드가 4번 나와야 되고요. B가 4번, Q가 8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 choose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의 파워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의 파워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네요.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요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는 거를 뭐 알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거의 정의에 해당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오메트릭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둘 다 PMF, PDF라고 그랬는데 둘 다 PMF군요. 그 다음에 CDF를 보겠습니다. 2021년 거 저가 안 풀었는데 이게 2021년도 거는 저가 안 풀었는데 CDF 관련된 문제군요. 오케이, 이 문제를 봅시다. x가 0, 3에서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x가 유니폼 0, 3이에요.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냐면 0, 3에서 유니폼하게 주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고요. 여기서는 density 펑션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야지 요 면적이 1이 됩니다.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x는 여기서 유니폼하게 주어졌고 y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y의 CDF를 구하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y의 CDF를 구하고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고 그러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y 요거를 먼저 구해야죠. 요거는 probability y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는 저기 정의가 주어져 있어요. 2배 로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야죠. 2배의 로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배의 로그 3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익스포넨셜로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계산이 확신이 없네. 그러면 x는 이렇게 되네요. 레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y가 지금 로그 3 마이너스 3x예요. 그러면 x는 0하고 3 사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3부터 0까지 가능하겠네요. x가 0부터 3까지니까 0이면 3이고요. 3이면은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3까지가 가능할 거고, 그러면 요거는 1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요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x가 0부터 3까지면 이런 로직을 통해서 y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y는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 레인지에서 양수가 될 텐데 3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러면 x가 0부터 3까지 유니폼 하고요. 거기서 지금 x가 요거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3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요게 요 숫자가 될 거고요. 그러면 x가 요 숫자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3 빼기 3 2의 마이너스 y 오버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값은 요 면적이고요. 따라서 fy는 3분의 1 곱하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2의 마이너스 y 오버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y는 양수예요. y는 양수고, 그러니까 y가 0일 때 0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1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y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인데 density 펑션의 0부터 y까지 fy s ds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매스가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 fy는 2의 마이너스 y 오버 2 요거 미분 걸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스가 없어요. 요쪽에 매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 제로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이쪽 사이드에는 매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테그랄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했고요. density 펑션 계산을 했고요. expectation 계산하라는 것 같았는데 2의 y는 y 곱하기 fyy dy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y 곱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y 오버 2 dy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가 여기 이제 차근차근 써놨는데 보시죠.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아니고 요거군요. 요거는 이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x가 0하고 3 사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y가 양수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음수에는 매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CDF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y가 양수예요. 그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CDF를 보면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CDF는 여기까지는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인 경우에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몰 y가 양인 경우만 생각을 하고 그때 CDF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캐피탈 Y하고 스몰 y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고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확률 밀도 함수 계산을 안 했네요. 이게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CDF가 이렇게 지워진 거고, 그러면 density 펑션은 이쪽 사이드에만 있고요. 그래서 fy는 0부터 y까지 fs, d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 density 펑션이 구해지는 걸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y가 2부터 2보다 큰 영역, 여기 y가 2에서 2보다 큰 영역,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4겠죠.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y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스가 얼마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매스가 없어요. 여기 매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스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여기까지 매스를 계산을 해서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계산을 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CDF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CDF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 그 전에 X가 0하고 3 사이니까 Y는 0하고 무한대 사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이 CDF를 계산할 때 Y가 음수값에 대해서는 제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Y가 0부터 무한대 사이라는 얘기는 CDF 계산을 할 때 CDF가 처음에 여기는 다 CDF가 제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CDF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CDF라는 거는 Y가 요거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Y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고요.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데 요거는 X가 0하고 3 사이에서 유니폼 하기 때문에 여기가 3-3 2의-y 오버 2고요. 요거보다 작을 확률은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높이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면적은 1 빼기 2의-y 오버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그래서 CDF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PDF는 미분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제가 미분하는 스텝은 제가 빠뜨렸군요. 이 문제는 거의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CDF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 문제 이해되셨으면 이해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거의 그냥 루틴하게 풀면 됩니다. 이게 루틴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MF하고 CDF와의 관계, 그 다음에 PDF하고 CDF와의 관계,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계산은 그냥 루틴하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함정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좀 익숙해지시면 요거는 거의 루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루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요. 거의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상품을 보겠습니다. 2021년 신상품입니다. 안 풀어봤어요, 저가. 여기 문제 보시면 그냥 아까 거 깍대기에다가 요거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입니다. 올해 나온 신상품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전에 봤던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죠. 오케이, x1, x2, x3가 유니폼 0, 1이고요. IID겠습니다. 그랬을 때 랜덤 샘플이라고 하면 이게 독립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y는 x1, x2, x3의 중앙값. 그러니까 x1, x2, x3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제일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y라는 게. 그랬을 때 y의 CDF를 구하고 y의 PDF를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x1, x2, x3가 IID 유니폼이고요. 유니폼 0, 1이고 y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오브 x1, x2, x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3, 0.1, 0.7 그러면 이게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에 CDF하고 PDF하고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y가 어떤 x보다 작을 확률 y라고 그러죠. fy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면 y가 y보다 작다는 거는 여기 y가 있으면 여기에 2개가 들어가거나 이 레인지에 2개가 들어가거나 3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2개가 들어가거나 혹은 3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가 들어가는 것부터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x1, x2, x3가 다 떨어졌다는 거고요. 요거는 y의 3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개가 떨어지는 거는 3개 중에 2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1, x2가 들어가고 x3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x1, x3가 들어가고 x2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x1이 안 들어가고 x2, x3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은 y 스퀘어 1-y 스퀘어 1-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y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고요. 그랬을 때 정리를 하면 fy는 y가 음수일 때는 가능성이 없고요. y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3의 y 스퀘어 1-y 플러스 y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y가 1보다 클 때는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CDF는 여기서는 0이고요. 1에서는 1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메인 계산입니다.
네. 이 캐피탈 Y는 미디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Y가 스몰 Y 요거는 미디언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디언이 0.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0.7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여기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세 개가 여기에 샘플이 세 개가 그러니까 X1, X2, X3가 세 개가 다 0.7 밑으로 떨어지면 미디안이 0.7보다 작겠죠. 근데 X1, X2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X3는 저쪽으로 떨어져도 미디안은 0.7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0.7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가 0.7보다 작다는 얘기는 X1, X2, X3가 다 0.7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X1, X2는 0.7보다 작고 X3가 0.7보다 클 수도 있고요. X1, X3가 0.7보다 작고 X2가 0.7보다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2, X3가 0.7보다 작고 X1이 0.7보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언이 0.7보다 작으려면 두 개가 샘플 중 두 개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밖으로 떨어지는 케이스하고 그게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아니면 세 개의 샘플이 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언이 0.7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 중간 값이 0.7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샘플 세 개가 다 0.7보다 작으면 중간 값도 0.7보다 작겠죠. 하지만 다른 경우는 두 개의 샘플이 0.7보다 작고요. 하나의 샘플은 0.7보다 크면 중간 값이 0.7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다 가능하고요. 세 개 다 샘플이 0.7보다 작은 케이스는 요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값이 0.7보다 작은 거는 세 개 다 0.7보다 작은 거하고 두 개가 0.7보다 작은 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7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 개의 샘플이 다 0.7보다 작으려면 0.7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건 X1, X2, X3는 0하고 1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디언은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Y의 분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0.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CDF는 그러니까 X1, X2, X3가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미디안도 0하고 1 사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0.5 밑에는 매스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0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y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1.3 밑일 확률은 10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CDF를 그리면 0 밑에서는 CDF가 0고요. 1 이상에서는 CDF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는 요 가운데가 관심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을 할 적에 요 스몰 y를 0하고 1 사이로 잡은 게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x는 x1, x2, x3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미디안도 0하고 1 사이예요. 그 얘기는 CDF가 0 미만에서는 0이고요. 1 이상에서는 1이라는 뜻이고요. 요 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할 적에 요 스몰 y를 0하고 1 사이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메이저 계산은 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나 이제? 더 질문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예, 오피셜리 그렇습니다. FY는 여기에 임의의 숫자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CDF의 오피셜 정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CDF는 함수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입니다. 이 X는 임의의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리얼 넘버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저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지만 오피셜리는 요것도 들어가야 되고 요것도 들어가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CDF는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요거를 미분을 하면 density 펑션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fy는 이쪽은 0이고요. 이쪽도 0이에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는 미분하세요. 요거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지금 조금 CDF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복잡해 보여 수도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단지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미디안 값이 요 스몰 y가 0.7이라고 그랬을 때 미디안 값이 0.7 밑으로 형성이 되려면 샘플 적어도 두 개는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일로 떨어지고 하나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샘플 3개가 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요게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요렇게 확률을 요런 식으로 디컴포즈 하는 게 사실 요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 보셨으면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CDF, PMF, PDF 개념을 조금 깊게 이해를 하시면 예,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예,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여기 스타 스타 아이덴티티 요거 계산할 적에 좀 생각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봤던 네 문제들은 문제 4개를 봤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CDF, PMF, PDF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할 때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뭐라 그럴까, 함정이라고 그럴까요? 함정 같은 건 없어요. 경우의 수 계산할 적에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중간고사는 제가 PDF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종이로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최대한도로 임용고사 문제랑 비슷하게 제가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줌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